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104회 문제의 실무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립 교육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104회 문제가 로그인된 상태로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부터 먼저 하신다면 우선 실무시험 문제에서 적어도 실무 문제 풀기 전에 회사 이름 그리고 우리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우리 회사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정도 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다음은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라고 해서 배점이 6점짜리 문제이시죠.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내용과 이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을 비교를 해서 틀린 걸 찾으셔야 되는데 배점이 6점이면 보통 3가지 정도를 찾아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몇 회번 풀어보셨다면 이 사업자 등록증 수정 문제는 매 회차 출제가 되시고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명, 가온상사 확인해 주시고요.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주시면 가온상사의 사업자 등록증 내용이 지금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문제지에 나오는 사업자 등록증 내용과 가온상사 회사 정보 내용을 비교해서 틀린 걸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우선 확인되시는 건 종목이 저희 모니터에는 컴퓨터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지에 사업자 등록증에는 문구, 자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목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부품이라고 된 걸 문구 및 자파로 수정을 하실 거고 이런 거 수정하실 때 반드시 오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17번 개업 연월일이 2015년 1월 5일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 연월을 보면 2015년 3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0309 개업 연회를 수정했고요. 마지막 틀리는 내용은 21번에 가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있는데 관할 세무사가 145의 관악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안산세무서로 되어 있네요. 우측에 도움말 단추 눌러서 세무서명 안산 검색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1번 문제 푸셨는데 문제에서 확인하신 대로 종목, 문구 및 자파를 수정을 했고요. 종목 수정하셨고 그리고 개업 연월일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 이름까지 수정했습니다. 이 이외에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소, 업태 이 정도는 문제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번 문제 수정해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회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마찬가지 기본적인 재무상태표 내용과 문제의 내용을 비교해서 틀린 걸 찾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셔야 되는 항목인데 하나씩 다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저희 재무상태표의 경우는 문제 이상이 있다면 뭘 확인할 수 있냐? 화면 좌측 아래쪽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화면 우측 아래쪽에 보면 대차 차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빨간색 차익이 뜨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현금에서부터 틀린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현금 보통 예금 이상 없으시고요. 정기 예금이 200만원 입력되어 있는데 제 문제는 200만원이 아니라 얼마이시다? 2천만원이다. 자, 정기 예금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 보신다면 대손충당금, 외상, 파드럼 차이점 없고요. 쭉 내려가 보면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차량 운반구 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근데 차량 운반구가 5,200인데 바로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기 1,300만원 입력되어 있는데 저희 프린트에는 문제지에는 2,300만원으로 나오시죠. 차량 운반구는 이상이 없으나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채란에 보시면 외상매입금이 1,700만원 입력되어 있는데 저희 문제 확인하니까 4,500만원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처럼 잘못된 내용을 수정을 다 하신 상태에서 대차 차익을 확인해 보시면 차익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상태표가 수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내용 수정을 다 하시고 대차 차익이 없어진 걸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문제 2번 수정하신 게 정기 예금 수정하셨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금액 수정하셨습니다. 외상매입금 금액 수정까지 하셨죠. 이번 회차는 누락 부분은 없었고요. 3가지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자, 문제 확인시켜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3번 문제에 가면 기초정보관리에 추가되는 문제죠. 자, 먼저 1번. 우리 회사는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매입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답니다. 이 문제는 계정 과목에 관련된 문제이신데 우리 문제에 보면 146번이라는 상품 계정에 대한 코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품 계정에 대한 대체 재료를 작성하라라는 문제인데 저희 프로그램상에 상단 두 번째 탭 기초정보관리에 보면 계정 과목 적요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품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코드 번호가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단 빈 란에 그냥 우리는 코드 번호 146번 입력하시면 바로 상품 계정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우측에 어떤 내용, 관련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현금 적요나 대체 적요 넣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문제 확인하면 대체 적요 입력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제일 밑에 칸 대체 적요 몇 번에 대체 적요 5번에 내용은 뭐라고요? 상품에 대한 매입으로. 자, 이런 적요 내용 입력하실 때 반복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절대 오타가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라는 부탁드리고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3번의 1번 문제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 입력 마무리 지었고요. 3번의 2번 문제 갈까요? 우리 회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추가로 등록을 하는데 문제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사업장 주소지에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우편번호는 채점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또 굳이 입력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 갈 거고요. 거래처가 기존 거래처를 수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규 등록하는 거죠. 제일 아래쪽 빈 공란에 문제 나와 있는 거래처 코드 번호가 1001번이죠. 1001번 회사명이 모닝문구고요. 문제 유형에 보면 매출, 매입 동시가 있는데 매출 거래처다라고 한다면 매출을, 매입 거래처다라고 한다면 매입을 둘 다 같이 쓴다라고 하면 동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희 문제를 보면 유형을 매출로 등록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유형은 매출로 선택을 합니다. 자, 사업자 번호가 305-24-6322이고요. 대표자 성명은 최민혜입니다. 모닝문구의 업태 그리고 종목 나오시는데 업태는 도소매이고 종목은 문구미 자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실 내용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주소 나오시죠? 앞쪽이 우편번호가 들어갈 칸인데 저희 문제에서 우편번호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해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바로 입력하신다면 대전 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00 오정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소 입력까지 마쳤습니다. 자, 조심하실 건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 정보들은 다 입력을 하셔야 된다. 입력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자료 이외에는 손을 댈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 실무 3번까지 입력을 마쳤는데 저희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이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18점이 배점이 되는데 단 1점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죠. 문제 4번입니다.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하신다면 날짜부터 문제 번호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희 문제 번호가 1번, 2번이 바뀌어져 있네요. 자, 문제 1번부터 갑니다. 날짜는 7월 15일이시고요. 대전 중앙신협에서 사업 운영 자금으로 얼마를요? 5천만 원을 차입을 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5천만 원을 차입해서 통장에 입금하다라는 내용인데, 자, 1년 만기랍니다. 차입했으면 이것이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 차입금인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1년이니까 장기가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고요. 지금 우리 문제상에서 만기일, 그리고 이자율, 이자 지급, 만기시 일괄 이런 내용들은 아무 필요성이 없죠. 저희는 돈을 차입을 했으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고 이걸 뭐로 처리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문제 1번 7월 달에 날짜 15일이시죠. 자, 차변에 차입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가 들어와요? 5천만 원. 대변 돈을 차입했으니까 차입금이고 기간이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이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2년, 3년이라면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무엇을 쓰셔야? 장기 차입금을 쓰셔야죠. 우리는 단기 차입금으로 갑니다. 자,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가 작성되어 지셔야죠. 문제는 어디에서 차입을? 대전 중앙신협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전표 입력 확인시켜 드렸고요. 자, 1번 문제 조심하실 건 기간에 따라서 단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장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시고, 자, 문제 2번 7월 16일이고요. 로덴문구에서 상품을 뭘 하셨다? 매입하였다, 매입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대변에 더불어서 7월 5일날 지급한 뭐가 존재한다? 계약금을 제외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잔금 594만원을 지급하다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7월 5일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이 있을 거고요. 이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는데, 저희 지금 거래 명세서에 본다라면 총액이 얼마이다? 660만 원이고요. 이 660만 원 중에 일부는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잔금을 594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전체 660만 원 중에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입금으로 해서 얼마가 나오냐? 66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66만 원의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라는 건데, 자,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계약금 금액이 문제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문제 날짜 나와 있으시죠? 7월 5일.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전표 입력 화면에서 7월 달에 5일을 검색을 하시면, 자, 미리 계약금 지급한 로덴문구에 계약금 지급한 거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해서 얼마를요? 66만원 확인되시죠? 자, 오늘 날짜는 7월 16일이시고요. 7월 달에 날짜 16일. 차변에 상품을 매입한다고요. 상품 매입 금액은 전체 얼마냐? 거래 명세표를 확인했을 때 660만 원이었습니다. 자, 전체 660만 원 중에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대변에 7월 5일 날 이미 먼저 지급한 뭐가 있더라? 선급금이 있더라. 선급금 차감하시는데 선급금은 거래처를 작성하셔야죠. 거래처는 로덴문구입니다. 전체 660만 원 중에서 66만 원 계약금 먼저 지급한 잔액을 제외하시고 나머지 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우리 회사가 당전 발행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 예금이 되죠. 당좌 예금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594만 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분개를 하고 입력을 하면서도 이러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주셔야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
2번 7월 16일 차변의 상품 660만원, 대변의 선급금 66만원, 당좌예금 594만원으로 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자, 문제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8일 거래고요. 영업부 사원의 출장 경비 중 신한카드로 지급한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출장 경비는 뭐로 처리를 해? 여비 교통비로 처리를 하라라고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종업원이 출장을 가면서 돈을 미리 지급하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썼다가 출장을 갔다 오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분개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런 회계 처리가 아니라 경비 중에 대한 지출 내역을 바로 처리하는 거죠. 자, 차변의 계정 과목은 여비 교통비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이걸 뭐로 결제를 했다라는 거, 신한카드, 사업자 카드인 신한카드 결제했으니까 우리가 카드 결제한 건 무슨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 계정을 쓰셔야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될 건데, 문제는 금액을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래 영수증에서 금액을 찾으셔야 됩니다. 금액은 마지막 정산요금에 얼마라고 나온다고요? 5,000원 나오시죠? 자, 전표 입력 갑니다. 현재 날짜는 7월 달에 28일이시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발생하겠죠. 판매관리비 800번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금액은 5,000원. 라인 바꾸셔서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실 거고요. 미지급금은 지금 카드 회사이시죠. 카드가 무슨 카드였다? 신한카드다. 신한은행이 아니고 신한카드. 이런 거래처 관리함에 있어서도 신한이 은행도 있고 카드도 있을 때 확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한은행을 선택하시면 실제 문제에서 감점이 된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전표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문제 4번 갈까요? 8월 28일 거래입니다. 자, CNJ 상사의 상품을 뭘 하고요? 판매하고, 그럼 자동적으로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분계가 될 거고요. 판매 대금 중에서 2천만 원은 당좌 수표로 받았다. 우리가 발행해서 주는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동점이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나머지 잔액은 뭘 받았다고요? 약소금. 따라서 상품 매출 팔면서면 거래명세표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 상품 판매한 총액은 얼마이시다? 2,500만 원이다. 그 2,5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뭘 받았고요? 현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약소금을 받았다. 500만 원은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합니다. 전표월의 날짜가 뭘 바꾸셔야 되겠네요? 8월이고요. 4번 문제. 날짜는 28일입니다. 자, 저는 대변부터 먼저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전체 상품 매출한 금액은 얼마였냐면 2,500만 원이시죠? 2,500만 원의 상품을 매출하고 차변에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무엇하고요? 현금이다. 현금을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차변에 약소금 받았으니까 받으러음이시죠. 받으러음은 거래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CNJ, CNJ 상사. 대변의 상품 매출 2,500만 원, 차변의 현금, 받으러음으로 처리됩니다. 사실은 거래명세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시험 준비할 때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거래명세표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걸러내시면 되죠. 정확하게 얼마를 팔았고 돈을 어떻게 받는다라는 기본 내용만 잡아내시면 된다. 거래명세에서의 모든 내용을 다 볼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죠. 저희 지금 품목을 봤을 때 문구류라고 나오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다른 소모품이나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문제 풀기 전에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우리는 문구나 자파를 판매하는 회사다라는 걸 확인했었죠. 따라서 문구를 파는 걸 상품 매출로 하셔야 되고, 이미 문제에도 상품을 판매하고 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로 봐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5번 넘어가시죠. 9월 20일 거래이신데 반월 상사의
외상으로 몇 월 며칠에 9월 3일에 판매했던 상품 중에서 300만 원이 견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뭐 되었다? 반품되었다. 그러면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될 건데 우리 문제에서는 음수로 처리하지 말라. 대체 분계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9월 3일 분계를 추정을 한번 해보시면 차변에 상품 금액이 있을 것이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300만원을 어떻게 300만원을 죄송합니다. 상품 외상 매입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문제 보면 9월 3일에 판매했더니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네. 9월 3일 날 대변에 상품 매출이 있을 거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로 분계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300만 원이 반품이 되면 외상 매출금 금액도 줄어들 것이고 마이너스가 상품 매출 금액도 줄어들 건데 우리 문제를 보면 조금 이론적인 형태로 분계를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왜? 음수로 하지 말고 반품액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처리를 하랍니다. 다시 하면 상품 매출액은 그대로 두시고 외상 매출금이 감소할 겁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300이 줄면서 매출했던 게 취소가 되니까 원칙은 상품 매출을 가지고 와도 되지만 문제에서 뭘 쓰라고요? 매출 환입 및 뭐를 애누리 계정을 써라. 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계정입니다. 그러면 제 입력 한번 해보신다면 전표 입력 화면에서 날짜는 9월 달에 20일 거래시죠? 자, 9월 20일 대변에 차변인 외상 매출금을 먼저 감소시키겠습니다. 자산이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뺄 건데 거래처는 반월 상사이시고요. 얼마의 금액을 반품을 하냐? 300만 원을 반품합니다. 그러면서 차변에는 상품 매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 환입 및 무슨 계정을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계정을 쓴다. 근데 우리 문제는 제품 팔았던 것에 대한 매출 애누리 환입이 아니라 상품 매출에 대한 환입 및 애누리죠. 이 환입 및 애누리 계정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같은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405번을 쓰면 제품 매출에 대한 마이너스 계정이 될 거고요. 402번을 쓰면 상품 매출에 대한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저희 문제는 상품을 팔고 팔았던 상품에 대한 반품이니까 402번 코드를 쓰셔야 됩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300만원, 차변의 매출 환입 및 애누리 300만원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처리하라는 문제 말이 안 나오시고 음수로 하지 말라라는 말도 없다라면 기본 매출 분계에 대한 역분계보다 매출 분계에 대한 마이너스 대변의 상품 매출을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의 금액을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의 금액은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가 실제 실무에서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분계도 공부를 해주시고 지금처럼 역분계에 대한 대체 반대로 가는 대체 분계, 환입 및 애누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6번 가볼까요? 10월 15일입니다. 조선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30만원을 지급한다. 부채인 외상매입금이 감소할 건데요. 차변에 부채인 외상매입금을 줄이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얼마를 줄여요? 130만원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120만원은 약소금을 배서양도한다? 내가 엄을 만들어서 주면 지급엄이지만 배서양도는 받아둔 엄을 감소시키는 거죠. 120만원의 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나머지 10만원은 뭐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신데 이 문제에서 조심하실 건 거래처가 핵심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조선상사인데 받을 엄은 발해상사죠. 자, 전표 입력 갑니다. 1번 전표 입력의 날짜는 10월이고요. 문제상에 15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부채인 외상매입금을 대변에 있는 외상매입금을 차변으로 감소시킬 건데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조선상사시죠. 조선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30만원을 지급을 하시는데 대변 내가 엄을 만들어주면 지급엄이지만
받아둔 어음을 배서 양도한다. 받을 어음을 넘겨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 감소할 거고요. 물론 외상매입금은 조선 상사 것이지만 이 어음은 누구한테서 받은 발해 상사입니다. 발해 상사에서 받은 어음을 조선 상사에 배서 양도를 했다라는 거죠. 어음의 금액은 120만 원이시고 나머지 잔액은 대변에 뭐로 지급을 해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130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120만 원, 그리고 현금이 얼마가요? 10만 원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거래처만 조금 조심해 주신다면 특별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입니다. 11월 27일이고요. 비전상사에 대한 미지급금, 비전상사라는 거래처에 미지급금 125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수표를 발행한다. 수표를 발행한 건 당좌 예금이란 계정을 쓰셔야 되고 1250 중에서 1000만원은 수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뭘 받았다고요? 면제를 받았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나오는 이 면제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요. 이 채무 면제이익이 원칙적으로는 전산회계 2급에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1급부터 나오셔야 될 내용인데 문제 출제자분들요.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회계 2급 시험에는 2급에 맞는 문제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두 손 모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면제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채무 면제이익뿐인데 채무 면제이익은 부채를 거래처에서 탕감받았다. 안 갚아도 되는 걸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 문제에서 매입 할인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건 외상 매입금을 빨리 갚아서 금액을 마이너스 받는 거니까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거죠. 거래처에서 미지급이 1250인데 야 1000만 원만 줘. 그리고 250은 안 줘도 돼 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자, 전표 입력할까요? 날짜는 11월에 27일이고요. 자, 우리 문제 부채를 갚습니다. 차변에 미지급금을 갚을 건데 미지급금은 비전상사 거고요. 비전상사의 미지급금 1250만원 중에 대변 돈을 지급을 할 건데 수표를 발행해 준다.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1000만원은 수표를 발행해 주시고 나머지 250만원은 대변 어떻게 안 갚아도 된다. 그걸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채무 면제이익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합니다. 차변의 미지급금 1250만원, 대변의 당좌예금 채무 면제이익으로 회계 처리 마쳤습니다. 자, 문제 8번 가볼까요? 신규 취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 문제는 취득세. 취득세가 비록 세금이긴 하지만 취득세는 차를 취득할 때, 신규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이 두 가지는 세금이긴 하지만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발생하는 매입 재비용이다. 따라서 이건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계정 과목을 뭐로 쓰셔야 차량 운반구로 잡으셔야죠.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전표 입력하는 문제보다 수정 문제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컨대 세금과 공가를 해놓고 이걸 차량 운반구로 수정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희 문제의 날짜는 12월 30일인데 문제 금액이 없네요. 금액은 아래 징빙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금액인데 금액이 얼마냐라면 아래쪽 납부세액에 보면 취득세가 나오시죠. 263만 7,810원. 이 금액을 뭐로 납부를 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 네, 취득세, 세금이지만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원가 가산, 취득가 가산, 차량 운반구로 가셔야 합니다. 날짜는 12월이시고요. 며칠요? 30일이시죠. 자, 차별의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할 거니까 그냥 출금으로 갑니다. 차량 운반구. 징빙 확인했을 때 금액이 얼마냐면 263만 7,810원이시죠. 자, 저는 출금으로 입력을 했는데 입금이나 출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시다라면
그냥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일반 전표 입력 8문제 8번까지 확인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8문제가 다 정리되고 다 알겠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애매한 문제나 다시 보셔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시고 반복 학습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문제 5번 넘어가죠. 문제 5번은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기존 입력된 자료가 뭐가 잘못된지 확인하시고 이걸 수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신데 자 문제 5번 1번 보면 날짜가 9월 15일이래요. 9월 15일 자료 찾아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전표 입력 화면에서 날짜 9월 달에 15일을 찾으시면 현금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라고 분개되어 있네요. 근데 이 문제에 보면 적용란에 이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이건 외상대금 회수가 아니라 계약금을 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문제 확인해 볼까요? 월평 문구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회계 처리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10만원이. 실제로는 외상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상품에 대한 추가 계약을 맺고 뭘 받은 것이다. 계약금을 받은 것이다. 금액은 차이가 없고 계정 과목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자, 문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차변에 현금 돈을 10만원 받았는데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외상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뭐다? 계약금이다. 우리가 계약금은 선급금이나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지금 문제는 돈을 받은 거니까 선급금이 아니라 선수금이시고요. 거래처가 월평문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금액이 10만원 맞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번 문제 수정해 드렸고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문제 5번에 2번입니다. 날짜는 12월 18일이네요. 영업부에 문서 출력용 뭐를 구입하면서 프린트를 구입하면서 소모품인 A4 용지 10만원을 포함해서 뭐로 처리했다? 비품으로. 근데 우리 문제는 소모품을 뭐로 처리하라고요? 비용 처리하라고요. 그럼 계정 과목을 뭐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소모품 B로 잡으라는 거죠. 따라서 프린트를 구입하면서 A4 용지를 샀는데 이 문제에서 프린트는 핵심이 아니죠. A4 용지 샀다 얼마나치를 10만원 이걸 뭐로 회계 처리했는데 비품으로 처리했는데 그걸 비품으로 하지 말고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되 자산 계정이 아니라 무슨 계정으로? 비용. 그러니까 소모품이 아니라 뭐로 처리해라? 소모품 B로 하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회계 문제는 어려우나 정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저희가 회계를 잘 못하는 건 회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국어가 잘 안 돼서. 자, 우리 문제 확인하면 12월 18일이시죠. 전표 월 12월에 18일 확인하시면 A4 용지를 샀다. 금액이 110만원 나오시는데요. 이 110만원의 금액을 문제상에서 뭐로 처리해라? 비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비품이 아니라 다른 걸로 처리를 하라라는 건데 자, 우리 문제 확인하면 문서 출력용 프린트를 구입하면서 소모품인 A4 용지 10만원을 포함해서 비품으로 처리했다라는 건데 저희 문제 보니까 기존 12월 18일 입력된 걸 보니 금액이 110만원이 나옵니다. 이 문제 좀 심했다. 저는 시험장에 이렇게 나면 문제 틀릴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12월 18일 찬찬히 한번 볼까요? 차변에 비품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금액이 지금 어떻게? 110만원 되어 있죠. 이 적용란에 보니까 프린터도 사고 뭐도 샀다? A4 용지도 샀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조금 전에 프린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프린터가 중요하네요. 문제를 보면 프린터가 100만원이고 이 100만원에 대한 소모품인 A4 용지가 10만원 합해서 110만원이 결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자, 이걸 비품으로 처리했다. 전체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프린트에 대한 100만원은 비품이 맞는데 A4 용지 소모품비 10만원은 비품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소모품 B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돈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차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건데 비품이 1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만 비품이다. 결론은 뭐만요?
10만 원에 대한 A4 용지 빼고 프린트기만 비품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소모품비로 추가하셔야 되는데 소모품비를 아래에 치는 것보다 중간에 삽입을 할 겁니다. 전표 삽입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라인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전표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중간에 빈 라인이 생기시죠. 프린트는 100만 원 그대로 두시고 차변에 소모품비를 추가하신다. 소모품비는 800번이 되겠죠. 판매관리비. 전표 입력이 잘 안 돼요. 제 컴퓨터 제 건데 제 말을 안 들어. 네. 소모품비 800번 갈 거고요. 금액은 얼마이시다? 10만 원. 자, 비품에 110만 원대 있는 거 중에 그 중에 10만 원을 소모품비로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시험 치면 100% 시험지 저는 틀릴 것 같아. 네, 이번 문제는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표 수정을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시면 결산 문제가 나오시는데, 자, 우리 결산은 항상 조심할 게 있죠. 결산은 수동 결산이 있고 무슨 결산이 있다? 자동 결산이 있다. 수동 결산이라고 하는 건 일반 전표 입력을 하는 것이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붕괴를 하는데, 따라서 문제를 받으면 이 붕괴가 수동 붕괴인지 자동 붕괴인지 확인하시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 붕괴는 세 가지 있죠. 네, 세 가지. 기본적인 기말 재고 자산, 자동 붕괴고요. 대손 관련된 대손 설정하는 것 자동 붕괴입니다. 그리고 감가 자동 붕괴죠. 보통 강의를 하면 기대감 이렇게 세 가지를 기말 재고 자산, 대손, 감가 세 가지인데 저희 문제 네 문제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수동 붕괴고요. 보기 4번에 나오는 이 친구만 자동 붕괴, 대손이니까 자동 붕괴죠. 여러분들도 문제를 받으시면 수동, 자동 구분해서 자동 표시를 해 두시고 문제 푸는 순서는 수동 붕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자동 붕괴를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 한번 해보시죠. 자, A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600만원, 임대기간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임대계약 기간 종료일에 전액 수령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임대료가 수익인데, 자,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임대료를 미리 받는 게 아니라 임대계약 기간 종료일에 언제? 내년 6월에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날짜가 12월 31일인데요. 7월 1일부터 결산일인 12월 31일까지는 임대료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임대료에 대한 수익에 대한 조정 붕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받아야 될 임대료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이 발생할 것이고 대변에 임대료라는 계정이 나올 건데 문제는 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니까 6개월 분이시죠. 1년의 금액이 600만 원인데 그 중에 6개월 절반인 금액이니까 3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대료는 1년 분이신데요. 그 1년이라는 게 7월부터 6월까지시고 한 달에 1년이 600이면 한 달에 50만 원의 금액을 금액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저희가 결산 붕괴니까 전표 입력은 12월 달로 갈 거고요. 12월의 날짜는 31일입니다. 임대료는 수익인데 수익을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얼마를 못 받았다? 300만 원. 한 달 50만 원인데 6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대변에 뭘 못 받았어요? 임대료를 못 받았죠. 대변에 임대료 300만 원. 다음 2번 문제 가보실까요? 3개월 전 투자 목적으로 단기 투자 목적이래요.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하죠. 주식 100주, 액면 5cm짜리 주당 25,000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이 주식의 현재 공정 가치는 주당 얼마이다? 3만원이다. 우리 회사 장부는 100주의 주식이 얼마로 정리가 되어 있다? 25,000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100주의 금액이 얼마이시다? 3만원이다 라는 거죠. 자, 일단
확인 한 번만 해보시죠. 우리가 어떤 금액을 조회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메인 화면에서 프로그램상의 메인 화면에서 결산 재무제표 아래쪽에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있습니다. 이 합계 잔액 시산표는 모든 계정 과목의 합계와 잔액을 다 보여준다라는 내용인데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조회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 2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250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을 어떻게 해요? 100주인데 주당 3만 원으로 다시 하게 하면 장부상에 지금 250만 원 적혀져 있는데 얘를 얼마로 평가를 해요? 100주가 3만 원이라면 300만 원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럼 금액이 어떻게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어요? 50만 원 올랐죠. 그것에 대해서 자산이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시키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주식에 대한 단기 매매 증권을 결산 시에 평가하고 뭘 봤다고요?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 결산 분기니까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할 건데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하겠죠. 얼마가 증가하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이 증가합니다. 대변에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요, 뭐 해서? 평가해서 뭘 봤다? 이익을 봤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들어가겠죠. 이 유가증권, 즉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건 기존 금액과 결산 시 평가되는 금액을 비교하셔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살펴보시고 저희는 다음 문제 3번 문제 갈까요? 10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에 납부한 우리 사업장에 보험료가 있답니다. 얼마가요? 12만원. 이 보험료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다. 이 화재보험료가 1년분이고요. 1년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1년에 12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뜻이에요? 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가 보험료가 있다면 결산일 기준에서 12월 30일 기준에서 올해 거와 내년 거의 성격이 다릅니다. 올해 거는 경과분이라고 해서 보험료로 처리가 돼야 되지만 결산일 기준에서 보면 차기분, 내년 건 지나지 않은 미경과분이죠. 미경과분에 대해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보통예금에 이체한 보험료가 있다. 그 보험료 중에서 일부가 내년 거라는 건데 제가 지금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니까 한 달에 만원이 보험료에 단기분에 들어가는 거 몇 개월이고요. 3개월이고 내년 게 몇 개월이다? 9개월이다. 12만원의 보험료 중에서 3개월 분인 3만원은 올해 거고 나머지 9만원은 내년 거다. 그걸 차기로 넘겨라. 이연시켜라 라는 뜻이죠. 따라서 31일 차변에 내가 지급한 보험료 중에 먼저 지급한 비용이 있더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급 비용이라고 하죠. 얼마가 먼저냐? 한 달에 만원인데 몇 개월이요? 9개월. 9만원을 먼저 지급했고요. 대변에는 뭘 먼저 줬냐? 보험료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800번대 보험료 처리하죠. 차변의 선급비용 8만원, 대변의 보험료 8만원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비용이나 수익에 대한 결산 시의 조정 문제,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은 워낙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에 나오는 결산 문제 4번에 나오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은 자동 공개이시죠.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자격시험에 대손이 문제 나오면 우리는 시험 칠 때 땡큐라고 물론 속으로 하셔야 돼요. 네, 너무 크게 하시면 감독관한테 혼납니다. 자, 일반 정비 입력 수동 공개는 마무리됐으니까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메인 화면에서요.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원가나 경비 선택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확인.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 입력할 수도 있고 대손 입력할 수도 있고 감가상각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원칙은 대손상각에 보면 외상매출금,
바드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손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서 넣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자동 계산한다. 대손은 어떻게? 상단에 보면 대손 상각이라는 메뉴가 있으시고요. 자, 대손율 1%, 만약에 2%라면 여기서 고치셔야 됩니다. 저희 문제는 대손 1%고요. 다만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 바드럼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단기대여금 지우셔야 합니다.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까지 다 지우시고 마지막 엔터까지 치시고 나면 외상매출금과 바드럼만 나오시죠. 기본 잔액의 1% 금액에서 나오시는 기존 충당금 차감하고 추가 설정액이 나오시는데 외상매출 바드럼 이외에는 지우셔야 되고요. 이걸 아래쪽 결산 반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결산 자료에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을 회계 처리하셔야 되니까 자동 공개는 상단에 전표 추가라는 메뉴를 누르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간 1월부터 12월 기간 옆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분개하셔야죠. 예 하시면 1월부터 12월의 기간 옆에 자동 결산 분개 완료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 버튼 생기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을 검색을 하시면 차변 대변으로 저희가 입력한 게 수동분개고요. 아래쪽 결차 결대로 매출원가 금액도 나오시고 대손분개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된 것이 수동분개가 아니라 무슨 분개이다? 자동분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다른 회차에서도 자동분개는 여러 번 다룰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기본 문제는 마무리 되셨고요. 저희 마지막 문제 7번 장부 조회 문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상반기 중에서 상품 매출이 가장 작은 달, 즉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한 상품 매출을 비교를 하셔야죠. 우리가 월 단위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비교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매출이 제일 많은 달을 물었는데 이번 회차는 특이하게 상품 매출이 제일 작은 달이 얼마냐라고 물었죠. 자, 우리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 상단 장부 관리에 보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보입니다. 이 총계정 원장이라는 메뉴는 기본적인 계정 과목의 내용을 월 단위로 뭐 할 때 비교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월별이고요. 문제에서 1월부터 6월까지 물었으니까 1월에서 6월까지로 검색을 하실 거고 계정 과목은 F2번 눌러서 상품 매출을 검색을 합니다. 앞쪽에도 상품 매출이라면 당연히 뒤쪽도 상품 매출이야죠.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 중에 가장 많은 달을 물으면 4월이 답이 되겠지만 작은 달이니까 몇 월이 1월이죠. 1월 280만 원이 가장 작은 금액이 됩니다. 자, 문제 1번의 답은 2월이고요. 그 2월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얼마의 금액이 28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대변이 상품 매출 금액이고 잔액은 누적된 합계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저희 2번 문제 3월 말 현재 비품은 자산이죠. 자산 중에서도 비유동 자산인데 이 자산인 비품에 대한 장부가액이 얼마냐?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비품의 취득 원가에서 뭐를 뺀 금액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죠. 이 경우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인 화면 결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열어주시고요. 제 2번 문제는 몇 월 기준이라고요? 그렇죠. 03월입니다. 재무상태표 3월 달에 문제에서 물었는 자산을 찾으시는데 우리 문제는 비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비품을 선택하니까 비품의 취득원가는 3,500만 원이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죠. 그러면 3,500에서 100만 원을 차감한 순장부 가액은 얼마가 된다? 3,400만 원이 된다. 자, 2번 문제 답은 3,400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6월 말 현재 거래처별 선급금 잔액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특정 거래처에 뭐가 얼마냐라고 묻는 것 전부 다 거래처 원장이죠. 여기에서 거래처별 선급금 잔액을 확인해서 그 선급금 잔액 중에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거래처별 선급금 잔액을 봐서 선급금이 가장 큰 거래처 찾으시고 가장 작은 거래처 잔액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래처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거래처 원장을 열겠습니다. 장부관리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 들어갈 거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선택할 건 기간입니다. 1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제는 언제까지? 6월 말까지니까 6월로 검색을 하실 거고 계정 과목 도말 단추나 F2번을 통해서 선급금이죠. 자,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시면 첫 번째 거래처에서 마지막 회사까지의 선급금 보이시는데 문제는 차변의 발생이나 증가나 대변의 감소가 아니라 잔액을 물었습니다. 이 잔액을 가장 큰 곳에서 뭘 빼라? 가장 작은 곳을 빼라. 선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요? 광진상사입니다. 177만원. 광진상사의 선급금 177만원에서 가장 금액이 작은 데는 어디요? 네, 우림상사네요. 13만 2천원. 광진상사의 선급금 177만원에서 금액이 가장 작은 우림상사의 선급금 13만 2천원을 차감하시면 선급금 문제에서 물어낸 선급금 금액에 대한 차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 자, 암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암산 능력을 믿지 마라. 네, 무조건 시험 칠 땐 계산기 챙겨 가셔야 합니다. 177만원에서 13만 2천 차감하시면 163만 8천원이 답이 되겠죠. 확인되셨다면 여기까지 저희 전산회계 2급 103회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꼭 한 번은 답안 작성하는 매뉴얼 실행해서 입력은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저희는 기본 수업에서는 답안 작성은 생략하도록 하죠. 저희 104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조금 어렵거나 틀린 문제도 있으시다면 체크해서 반복 학습하시고요.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카페나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때까지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문제풀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